안녕하세요. 한 달간의 독서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1월 달에는 문학을 많이 읽어서 2월 달에는 비문학을 많이 읽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재미있는 책들을 많이 발견하고 들려드릴 이야기도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맨 처음으로는 넷플릭스 얘기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30분짜리 에피소드에 무리수 같은 뻔하게 터지는 코미디인 컹크의 색다른 지구 이야기입니다. 형식을 보면 세계사의 흐름을 짚어주는 다큐멘터리 같은데요. 이거를 진행하는 컹크라는 인물이 되게 무리수 같은 개그를 던지기도 하고 되게 권위적인 교수님을 만나서 어이없고 엉뚱한 질문을 던지면서 웃음을 유발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되게 무리수다. 뭐 이런 어이없는 질문을 하지? 얼척없다, 어이없다, 이걸 보고 누가 웃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웃는 저를 발견하고 내가 여기에 납득했다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조금 웃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별로 호불호가 갈리고 웃기다 웃기지 않다가 나뉠 수 있겠지만 웃긴 사람에게는 충분히 웃길 수 있는 뻘하게 터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지금 기억나는 거는 www를 설명하면서 굉장히 당당하게 웹 월드와이드 웹 와이드 월드라고 뒤집어서 얘기하는데 되게 뻔뻔하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로 아재 개그 같은 듯 아닌 듯하게 웃기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보다 보면은 짐 알칼릴리라는 교수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물리학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제목의 책을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는 분이다! 라고 봤는데 그 어이없는 질문을 받고 당황하시는 표정이 또 나름의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영화입니다. 자극적인 요소 없이 좀 감동적인 드라마를 찾으신다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유명한 영화고 평점도 좋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저는 미루다가 이제야 봤습니다. 돈 많은 흑인 피아니스트가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시절에 운전사를 한 명 고용해서 이제 연주 투어를 다니는 내용인데요. 워낙 그 인종차별이 심한 동네에 가면은 어쩜 저렇게 사람을 면전에 대고 무시하냐 싶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운전사로 고용된 사람도 원래는 흑인을 좀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랑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둘이 이렇게 투닥이면서 친해지는 것을 보는 그 케미를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 치킨 먹는 장면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기억에 남을 것 같은 영화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드디어 책 얘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처음 소개하는 책은 생명을 묻다라는 책이에요. 사두고 한 달 정도 묵혔다가 읽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더라고요. 생명이라는 왠지 존엄하고 숭고해야 할 말과 과학이라는 어려 보이는 전문적인 말이 결합되니까 우리가 생명을 다루는 과학이나 공학에서 이런 점들을 좀 놓치고 있었네? 라고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제목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 직관적이고 재미있는 유튜브식 그런 네이밍에 익숙해져서인지 분명히 이 책을 쓴 기획 의도이기도 하고 모든 콘텐츠들을 아우르는 주제이기도 한데 조금 더 독자들의 구미에 당길 만한 더 좋은 제목이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을 남긴 제목입니다. 총 15가지의 질문이 들어있는데요. 독서 모임을 한다면 사람들이랑 토론해보기 좋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더 근원적이고 기초적인 질문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 더 구현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발전이 되다 보니까 난이도 조절 면에서도 잘 따라가기에 좋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다른 과학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유독 생명을 다루는 과학에서는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지 않는가, 이런 거는 저도 잘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런 점들을 좀 새롭게 읽혀줘서 좋았고, 내가 과학자로서는 이러한 입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그동안 읽었던 교양과학서에서는 어쩌면 이것도 과학자로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서술한 부분을 나는 되게 권위 있는 과학자니까 맞을 거야, 사실처럼 받아들였었나? 라는 것들을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돼서 흥미로운 책이었습니다. 다음은 돈과 나와 일이라는 책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돈이라는 것은 참 애매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내 이름을 가지고 나의 노동의 결과를 돈이라는 가치로 이제 산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좀 자신감이 없어지기도 하고
돈이 적으니까 겪는 그런 마음이 어두운 것들이 있거든요. 선배 프리랜서들이 다져놓은 돈이라는 것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이런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 그림 유튜버 이연님 있잖아요. 그분이 돈에 대해서 조금 확고하게 약간 팩폭 때리듯이 얘기를 해주셔서 조금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것들 많이 느꼈습니다. 프리랜서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돈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번 달에는 도서관에서 2권을 빌려 읽었습니다. 지금 반납을 한 상태라서 없는데요. 2권 다 좀 평소에 읽지 않았던 분야여서 좋았어요. 첫 번째는 스토리 클래식입니다. 문학이 아닌 책을 읽기 위해서 고르긴 했는데요.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왠지 배우는 그런 교양서라면은 뭐 교향곡은 뭐 심포니는 뭐 이것은 이거다, 화성은 이거다 이런 지식을 알려줄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유명한 클래식 음악가, 작곡가들의 생애가 조금 더 초점에 가 있고 그래서 이 유명한 작곡가의 음악은 무엇이다라고 소개를 받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누가 누구의 딸을 좋아하고 짝사랑이고 연결고리가 있고 불륜이 됐고 막 이러면서 엄청난 가십을 불러 일으켰던 뭐 지금으로 치자면 거의 뭐 아이돌 그룹 누가 열애설이 났다더라 뭐 이런 거였겠죠. 그 당시에는 클래식 음악이 그런 위치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흥미가 가면서도 너무 그것만 남는 누가 바람둥이였대 누군 짝사랑만 했대 이것만 남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친숙하게 좀 알아갈 수는 있을 것 같은 허들을 넘겨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이라는 산문집이었는데요. 공연 예술의 비평을 하시는 분이 쓰신 산문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공연 예술을 아주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작품인데도 좀 몰라서 따라가기 어렵기도 했고 이 분이 가지고 있는 감수성이 이만한 크기라면 저는 겨우 요만큼이라서 그걸 다 이해하지 못했나 조금 난해하다라는 느낌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래도 평소에 관심이 없던 분야라서 조금 더 새로운 그런 낯선 매력이 있었고 문장 자체는 그러한 감수성 넘치는 문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아할 법한 그런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밀리로 읽은 책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EBS 다큐 프라임 자본주의라는 그 다큐를 책으로 만든 건데요. 한 10년 정도 지난 후에 읽은 겁니다. 그래도 자본주의를 처음 설명하는 방식이 참신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어요. 왠지 자본주의를 설명한다고 하면은 막 그 옛날에 무슨 네덜란드 상인들의 뭐 이런 거 나오거나 뭐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그 금융에 대한 이해를 이런 시각으로 보여준다라는 게 참신해서 좀 흥미로웠고 중간 부분은 뭐 다룰 법한 내용들 이미 내가 너무 겪고 있고 그런 것들이 나왔고 어쨌든 이 다큐가 나온 지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여기에서 제기했던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개선이 되지 않은 듯한 그런 점들을 발견하는 것도 있고 지금의 시각에서 본다면 미래의 자본주의에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고 혹은 미래에는 무엇에 잠식당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가면서 보는 재미도 나름 있었습니다. 나온 지 오래된 책을 읽는 게 그렇게까지 무의미하진 않고 오히려 대조하는 재미가 있어서 저는 좀 재밌게 봤던 책이었고요. 그리고 라이프 오어 데스라는 책입니다. 주인공이 계속해서 도망을 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출소를 딱 하루 남겨두고 탈옥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루만 기다리면 되는데 이거를 굳이 탈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 쫓기는지 그리고 과거에 어떠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을 재수사하려는 특수 이제 조사하는 사람이 그 보여주는 용기 있는 결단력 있는 모습들 이런 게 굉장히 긴장감이 긴박하게 흘러가가지고 읽는 재미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밀리로 읽을 만한 것을 찾는다면 한 번쯤은 보실 법한 그러한 범죄 소설이었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책은 과학, 물리학에 대한 책들입니다. 좀 남들에게도 쉽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이해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물리학 책들을 읽어봤어요. 물리학은 처음인데요. 거의 모든 것의 역사, 모든 순간의 물리학 이렇게 3권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은 처음인데요는 제가 원했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물리학의 어떤 뭐 이러한 이론은 이러한 내용인데 이게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설명해주면서 숫자나 공식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 그런 내용을 원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딱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책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제가 그 책을 전에 읽으려고 했었는데 왠지 좀 어렵게 느껴져서 읽다가 말았었거든요.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 모든 순간의 물리학이 조금 더 쉬운 강연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처럼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의 유명세 때문에 도전했다가 어려서 덮었던 분들이라면 같은 학자의 다른 책인 모든 순간의 물리학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책은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렇게 물리학을 읽으면서 뭔가 교양과학의 스타의 책을 또 읽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래식한 빌 브라이슨의 거의 모든 것의 역사를 읽었는데 옛날에는 읽으려고 했는데 어렵다라고 느꼈는데 다른 책들을 좀 읽으니까 이 책이 어떤 면에서 조금 유쾌하게 풀어내는지를 쫓아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요만큼 읽어놓고 그래 빌 브라이슨 재밌나 보다 하고 또 바디를 또 이렇게 사놨습니다. 이거를 다음 달 벚꽃이 질 때쯤에는 두 권을 다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시간의 여유를 내서 공부하는 독서를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과학 독서도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다음 달에는 조금 더 공부할 영역으로 경제 관련된 책이랑 소설들을 좀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도 이렇게 조금 더 균형을 맞춰가는 독서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목표이자 여러분 앞에서 말을 하면 좀 더 잘 지키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좀 어떤 책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 있으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